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그보시의 1일 마지막 부분이네요. 오늘은요,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봐요. 자, 그러면 페이지 38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봅시다. 자, 앞에서 뭐였죠? 구보가 전차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한번 선봤던 여자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서 여자가 나를 알까 모를까 아는 척 해야 될까 모를까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자가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갑자기 자, 여기 나오죠? 그러다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아주 작은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괴이하고 웃어. 스스로 좀 이런 게 웃긴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쓴웃음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조적 태도라고 하죠. 혼자 스스로를 비웃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 우리는 아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구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자는 1도 관심이 없는데, 그죠?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극히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내가 이렇게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요한 걸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뭔 소리야? 그죠? 자,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소개팅 한 번 했잖아. 한 번 본 뒤로 이래 1년간 또 그 여자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이 되었을 때 진짜로 좋아했다면 꿈속에 한 번이라도 나타났을 텐데 한 번도 안 나타났던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자기는 역시 진짜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자,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아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그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그 되게 죄악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건지 진짜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범죄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여자를 향한 미련과 기대가 진정성을 벗어났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그러다 또 생각해.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었다면 아니야. 근데 여자가 진짜로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가 자기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죠.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역시 여자는 1도 관심 없음. 그쵸? 자,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자, 여자는 지금 이제 전차에서 이제 내려서 양산을 들고 이제 동대문 앞에 내리려고 이제 전차 그 문 앞에 이제 서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럴 때 구보의 마음이 갑자기 쿵쾅 어요호호호 이렇게 마음이 동요했다는 거야. 마음이 흔들흔들했다는 거예요. 왜? 자,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의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자 보고 있는 구보의 시선 이게 변태야, 그치?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오호, 차에서 내리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범죄의 시작입니다. 구보 가지 마세요. 자,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의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1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자를 따라 내려. 근데 그 의도가 뭔가 여자랑 어떻게 잘 해볼까? 여자를 사귀어볼까? 저 여자랑 잘해볼까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자가 알았다면 굉장히 나를 천박하게 느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생각이 너무 많네요. 좋아하면 그냥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랑 사귀자 막 이렇게 뭐예요 이거. 어쨌든 여자를 따라서 전세에서 내릴까 말까 갈등하는 구보의 모습입니다. 그래, 구보가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전차는 렛츠고! 드디어 범죄에서 벗어났어요. 여자 축하! 자,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를 벗어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말이라도 걸어볼 걸, 아는 척이라도 해볼 걸, 따라 내릴 걸,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그거 안 돼. 하죠. 어쨌든, 그럴 걸 하고 뒤늦게 뉘우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유유부단한 구보의 성격을 알 수가 있네요. 갈등만, 마음속으로 내적 갈등만 하다가 여자를 따라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아차! 했으니까 굉장히 유유부단하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역시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넣었다. 왜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자, 행복은, 자, 구보가 굉장히 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죠. 행복. 바로 구보가 그렇게도 찾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맞이 않던 행복은, 그러니까 이 구보는요 소설가로서의 그런 이제 뭔가 그런 삶과 동시에,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인 그런 소설가로서의 삶과 동시에 또 일상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행복, 일상인으로서의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을지도 모른다. 야, 저 여자가 나의 마지막 행복이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여자가 나에게 진짜 행복이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9번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가 내심 자기한테 와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행복인 나의 진짜 행복이었으면 어떡하지? 마지막 행복이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자,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왜 나는 좀 더 대담하게 하지 못했나? 그래요, 구보! 왜 그런 거예요? 자,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그 여자와 이제 인연을 맺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이게 예뻤었지라고 점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쉬운 마음에. 자, 혹이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는 없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다른 또 행복을 약속해주는 그런 여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뭐 여기까지는 이제 여자를 생각하면서 행복을 놓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아쉬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체는 훈련원을 지났다. 자, 훈련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군사훈련, 선발 등을 담당하던 기관이었어요. 지금 1절로 6가, 그러니까 1절로 6가 부분을 지나가고 있구나. 자, 지나갔습니다. 9번은 자리에 앉아서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를 골라. 자, 백동화는 이제 동전의 한 가지로서 백동으로 만든 은빛 주황색, 은색빛이 나는 하얀색 동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백동화, 이렇게 하얀 동전. 이렇게 하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건가 봐요. 약간, 이런 동전, 하얀 동전, 이런 거를 이제 백동화라고 한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동전을 요 근래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동전 안 쓴 지 지금 한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1년? 1년 넘게 동전을 안 쓴 것 같아. 그쵸, 여러분? 딱히 지폐랑 동전 잘 안 쓰죠. 카드만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닌가? 선생님은 카드만 쓰다 보니까 진짜 거의 동전을 쓴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요. 어쨌든. 자, 백동화를 이제 골라서 꺼내는 자, 구보의 모습이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이제 구보의 성격 정리해 볼까요? 자, 여자의 시선이 마주칠까봐 걱정만 한다. 자기를 알아본 여자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만 한다. 여자에게 아는 체를 할지 모르는 체를 해야 될지 망설이기만 한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구보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선택을 잘 못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말도 못 걸어. 옆에만 쳐다보고 있잖아. 지나치게 사색적이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드디어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볼까요? 자,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그렇지, 그 여자가 내 꿈에 나타난 적은 없었어. 꿈에서 본 일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또 그 여자를 막 썩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한 번 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을까? 무섭네요. 자,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본다. 역시 유일한 요 여자인가 보다. 요거 여자 도망쳐 구보한테. 자, 자기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구보가 여자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 감정을 속인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때 손 보고 왔을 때, 소개팅하고 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 정도면 이런 식으로 그 여자면 뭐 정도의 뜻을 표현했던 것에 틀림없었다.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소개팅 하고 나서 그 여자 어땠니?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그 여자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딱히 끌리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마음에 뭐 싹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좋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호감을 당시에 좀 느끼긴 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셋시 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다 소개팅 했던 여자 집에다가 당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막 이렇게 어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좀 되게 소심하죠. 그쵸? 그러놓고 와가지고 지금 와갖고 그 여자가 나의 마지막 행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뭐예요, 이거? 그쵸? 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허영심이 있어서 막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 또 여자는 나에게 딱히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럴 때 객적개실이 자, 객적다라는 말은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뭐 생각하면 돼요. 괜히 쓸데없이 그 여자 나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소개팅하고 나서 괜히 쓸데없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딱히 여자를 막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내가 막 좋아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렇지, 여자는 소개팅하고 나서 딱히 관심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막 좋아한다고 막 괜히 귀찮게 하는 거 그 자체가 되게 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안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좋아하면 표현을 해야 돼요. 여자가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표현을 일단 해보자. 자, 자신이 거절한 것은 그 여자를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구보의 성격 어떻습니까? 배려심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모르게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MBTI죠. 완전히 아이다 얘는. 자,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져 오지 않았다. 역시 여자 아무 관심이 없었네요. 회사도. 자, 9번을 찾지 않아요. 당시에 소개팅 했을 때 여자도 딱히 말이 없었어. 자, 9번은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내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웃긴다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9번은 잃기 시작했다. 날은 갔고 이제 더 이상 행복이며 여자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는 거야.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뭐 혹시 여자가 먼저 나에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9번은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여자가 뭐 나에게 좋아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럼 내가 또 흥미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어필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뭡니까 이거? 이 뭐예요? 9번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 관계가 있는, 자, 인척이라는 것은 이제 혼인에 의해서 맺어진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자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사촌 관계, 뭐 이렇게 그런 관계, 뭐 인척 관계, 그러니까 좀 멀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마나님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셰익씨 집에서도 이 편에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야. 동정이라는 것은 이쪽의 눈치만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자를 향해서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자 쪽도 이렇게 어쩐지 표현을 해줄 거라고 지금 거기 아는 사람이 와서 어필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정도의 어필을 할 정도면 여자도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 우리 좀 알 수가 있겠네. 이거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구보가 좀 약간 강력하게 좀 약간 이렇게 어필을 했다면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여자도 조금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네. 그치? 그 친한 사람이 여자 쪽이랑 친한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구보가 또 행동을 했냐? 안 했어요.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굉장히 쓰디쓰게 웃다 이거를 조소 냉소라고 합니다. 스스로 막 그냥 그냥 씁쓸하게 웃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자가 진짜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것은 희극이라기보다는 즐거운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안 좋은 일,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자, 그렇게 비극.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게 어필하지 않아서 여자와 인연이 맺지 못한 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강력하게 행동을 하진 않았다. 왜냐? 팔을 걷고
않았다. 서려 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9번 어떻다? 결단도 못해. 행동력도 없는 구보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개팅 하고 나서 서로의 반응만 그냥 살피다가 서로 저쪽이 날 좋아할까? 이쪽이 날 좋아할까? 이 생각만 하다가 끝난 자신과 또 그렇게 끊어져 버린 인연에 대해서 씁쓸하게 울고 웃는 그런 약간 뭐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약간 그런 구보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뒷부분 줄거리는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뒤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여러 공간을 다니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이 작품의 주제와 형식 간의 관계예요. 이 작품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둘 사이가 긴밀하더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자, 주제는 뭐였냐면요. 1930년대 소설가 구보의 예술과 행복에 대한 어떤 갈등과 고뇌를 담고 있고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정에 따른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다고 여행자의 입장에서 여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여정에 따른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로형 구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로형 구성. 여라는 것은 이제 나그네, 이제 여행자, 뭐 나그네, 뭐 여행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행자가 어떻게 한다고? 자, 로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로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어떻게 여행을 하는, 길을 여행하는 컨셉으로 쓰여진 그런 구성을 바로 여로형 구성이라고 해요. 이 소설은 1930년대의 경성의 거리를 여행하는 것 같은, 진짜 여행은 아니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죠. 근데 그게 마치 여행하는 듯한 컨셉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로 여로형 구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지금 방금까지 본 내용은 바로 여기 뿐이죠. 정도 내구리를 갔다가 이제 시력의 이성을 느끼고 어찌 했다. 그 다음에 화신상해로 갔다. 그 다음에 전차 안에서 뭐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뭐 행복 생각했다. 뭐 이거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이렇게 많은 곳을 가요. 좀 많이 나왔던 건 다방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친구 만나는 거 있거든요. 뭐 친구 만나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여행하는 느낌으로 다양한 곳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생각에 하고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로형 구성, 여행하는 컨셉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형 구성 중에 하나가요. 바로 원점 회귀형 구성인데요. 원점은 아시죠? 다시 되돌아가는 거, 원래 지점. 보시면 집에서 떠나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죠.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갔던 대로 다시 돌아오죠. 그쵸? 이것을 원점 회귀, 다시 돌아간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구성. 그러니까 여러형 구성 중에서 다시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거죠. 여정에 따른 구성. 그러니까 이거는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관찰한 것을 잘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여로형 구성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 쓰고 있죠. 이거 왜 썼다고요? 바로 주인공의 내면에 집중했기 때문에 내면 서술에는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잦은 쉼표를 사용했다고 했죠. 어떤다고 해서 리듬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잦은 쉼표를 쓰게 되면 주인공의 심리가 좀 더 섬세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요, 문장이 엄청나게 길답니다. 이런 것을 만연체 문장이라고 해요. 자, 만연체하고 반대가 바로 뭡니까? 간결체예요. 짧게 끊어지는 문장은 간결체입니다. 하지만 박태원의 소설은 만연체예요. 길다랗게 느려진다고요.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길게. 왜 그럴까? 의식을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는 1930년대 무기력했던 지식인들의 고독과 그리고 뭘 나타낸다고? 쓸쓸한 내면 풍경,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빼먹은 부분이 있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공간에 따라서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공간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제시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페이지 34페이지를 펼치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 구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뭐 답을 적거나 그러진 말고 어차피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 공간에서는 구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여기 이렇게 이 공간에서
공간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 공간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해요. 자, 종로 내거리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을 볼까요? 자, 뭐지요? 자, 대낮에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신의 시력을 저조하고 눈이 잘 안 보였죠? 그리고 안과에 갔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우울해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볼까요? 자, 화신상에 있는 구보의 생각. 어땠지? 화신상에서 누구 봤지? 젊은 부부 봤었죠. 행복을 자랑하고 싶은 젊은 내외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자기만의 본인만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서 그들을 축복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여기 부분 봅시다. 자, 안전지대에 있는 구보의 생각. 자, 뭘까요? 행복을 알지 못하지만 갈 곳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치? 저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네? 나는 없네? 그치? 그 사람들이 모두 전체에 오르자 나는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목적지가 이제 확실하지 않은 이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좀 외롭고 애달픔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자, 넘어가서 여기 있죠? 여기 볼까요? 자, 종묘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 자, 전차를 탔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이 방황하다가 고독을 느끼죠? 예전에 고독을 사랑했던 기억을 떠오르는데 현재는 고독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간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공간을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 공간에서는 종묘에 있는 구보의 생각을 볼까요? 손바닥 위에 있는 동전을 보면서 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5개의 동전을 펼쳐보면서 이 많은 세월 동안 내가 행복한 적이 없었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넘어가서 여기 볼까요? 자, 동대문으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 어떠니? 바로 맞선을 본 여자를 우연히 전차에서 보게 되자 그 여자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에 대한 여자의 마음이 궁금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보가 약간 변태 기질이 나왔죠. 스토킹 기질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부분 답을 봅시다. 자, 동대문에 있는 구보의 생각을 볼까요? 자, 전차에서 내려서 멀어지는 여자를 보면서 여자 도망쳤어요. 그쵸? 자, 여자에게서 말을 걸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후회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구보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여자는 도망쳤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이 부분을 봅시다. 자, 훈련을 지난 구보의 생각은 또 어땠을까? 맞선을 본 후에 여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또 역시 결국 여자의 연락을 받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서로의 반응만 살피다 끝나버린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씁쓸하게 웃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구보의 이제 공간에 따른 구보의 생각까지 다 있죠. 그러면 구보시 1을 다 공부했습니다. 인정?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구보시 1 공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제 문화활동이라고 나오는 학습활동 문제 있죠? 그거 풀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